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미래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와 시간을 오가는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로 여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우주와 시간을 오가는 기술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직 실험 단계이며 많은 안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현재의 물리학 이론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로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미래의 기술과 문명 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상상력과 혁신적인 기술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과학적 발전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들은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첫걸음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학적 개발의 성숙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열어보는 동시에 안전과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례 없는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수송선들이 독일 함대에 의한 격침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수송선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술을 연구하게 되는데 일명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필라델피아 실험입니다. 당시 저명한 과학자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인슈타인과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폰 누이만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1943년 필라델피아에 있는 엘드리지 군함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니콜라 테슬라는 테슬라 코일을 이용하여 배의 선체에 1500억 볼트를 흘려보내 형성되는 자기장을 이용해 레이더망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1500억 볼트를 흘려보냈습니다. 함선 전체에 특수한 자기장이 형성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녹색 한계가 함선 주위로 자욱해졌고 이상함을 느낀 박사들은 즉시 반전기를 중지시키고 함선을 확인을 해보니 사람들은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실험에 실패하고 2차 실험을 같은 조건에서 진행되고 1500억 볼트에 형성된 자기장은 또다시 함선을 감싸고 녹색 후광을 보이며 불현듯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함선은 필라델피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발전기를 중지시키니 함선은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함선을 살피게 되는데 함선의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했으며 몇몇 함선의 벽이나 기둥에 신체와 융합하여 녹아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이 있었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함선에서 다량의 방사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했던 승조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과연 지어낸 말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 시간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알 비렉이란 사람입니다. 알 비렉이라는 남자는 자신이 시간 여행을 통해 미래 세계를 다녀왔다는 놀라운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 알 비렉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미래 세계를 갔다가 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실험을 통해서 미래로 시간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749년에 미래 세계에서 2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 비렉은 미래 사회를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 비렉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3년도에 미 해군에 소속이 되었던 수병이었습니다. 알 비렉은 1943년도 10월에 상부의 명령으로 필라델피아 항구에서 USS 엘드리지호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이 되었던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시 필라델피아 항구에 정박해 있던 USS 엘드리지오에 탑승을 하게 된 겁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미 해군 전함이 독일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을 시켜서 전함을 투명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독일과 첨예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몰래 독일 해안가에 자신들의 전함을 침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사실 이 실험의 정식 명칭은 레인보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실험의 이론적 근거를 댄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고, 강한 전압을 발생시키는 변압기 장치는 테슬라가 만든 테슬라 코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을 적용을 해서 거대한 발전기를 이용해서 선박 주위에 빛을 휘게 함으로써 그 선박이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1943년 10월 28일 알 비렉을 포함한 모든 수병들이 엘드리지오에 탑승을 한 뒤에 갑자기 1500억 볼트의 전류가 흐르면서 녹색의 빛이 선박을 감쌌고 그 순간 엘드리지오는 사라졌습니다. 그런 후 10분이 지난 후에 엘드리지오는 그곳에서 400km나 떨어진 노포크 항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400km나 떨어진 노포크 항구로 순간이동을 한 것입니다. 공상 과학 영화나 나올 법한 사실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때 순간이동을 한 엘드리지오에 탑승을 했던 알 비렉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의식을 되찾은 알 비렉은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기하학처럼 생긴 수많은 빌딩이나 그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날아다니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모습이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알 비렉이 방문한 그곳은 그가 살던 1943년보다 194년이 더 지난 2137년의 미래 세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 비렉은 또 한 번 시간 여행을 했는데 그는 무려 2749년의 미래 세계에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자신 살던 곳보다 806년이나 지난 미래 세계였다고 했습니다. 알 비렉이 탄 엘드리지오에는 원래 181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엘드리지오에는 21명만이 살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 비렉은 참 운이 좋았던 겁니다. 살아서 미래 세계를 2번이나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알 비렉은 1988년도에 필라델피아 실험과 다른 UFO 음모들이란 책을 냈고 이 책을 통해서 그의 미래 세계로의 시간 여행의 경험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몬탁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몬탁 프로젝트는 필라델피아 실험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1980년대 초에 롱아일랜드주의 몬타케 변가에 있는 군사기지인 캠프 히어로에서 극비리에 진행이 된 시간 여행 실험입니다. 그는 이 실험에 몇 년 동안이나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진행이 된 특수 실험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기억들이 전부 상실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알 비렉이 미래 세계로의 시간 여행을 통한 기억들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의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자 알 비렉을 몬탁 프로젝트 사업에서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알 비렉은 미래 세계로의 시간 여행을 모두 다 기억을 회복을 한 후에 그때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알 비렉 말고도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앤드류 박사였고 에드워드 카메룬 형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드리지오에 탑승했던 에드워 카메룬과 덩컨 카메룬은 엘드리지오의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녹색빛으로 감싸게 되자 갑판 위에 있던 두 형제가 그 충격으로 바닷속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바닷속에 갑자기 빛나는 통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통로를 지나면서 시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카메론 형제가 들어간 통로는 워몰이었고 그때로부터 10년 후인 1953년의 세계로 갔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 그곳에서 폰 노이만 박사를 만났으며 폰 노이만 박사가 타임머신을 완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때 폰 노이만 박사가 이 두 형제에게
자신이 개발한 타임머신의 설계도를 건네주면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연구하고 있는 1943년에 자신에게 그 설계도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론 형제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그 당시 타임머신을 연구하고 있던 폰 노이만 박사에게 그 설계도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미래 세계로부터 건네받은 타임머신 설계도를 바탕으로 연구를 한 끝에 타임머신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폰 노이만 박사가 타임머신을 만든 후에 그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와 미래 세계로의 여행을 갔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카메론 형제의 증언에 따르면 1950년대에 이미 폰 노이만 박사에 의해 타임머신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극비리에 붙였고, 이 개발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타임머신의 개발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미국의 타임머신 개발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알비렉과 카메론 형제와 앤드류 박사 이외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알비렉과 카메론 형제와 앤드류 박사가 실제로 1943년도 엘드리지오의 탑승자 명단이 있음을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문서로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래도록 감추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서 필라델피아 실험과 시간 여행은 점점 더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본 2749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여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은 바다에 잠기게 되고, 이러한 대재앙과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 인구가 3억명으로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초강 대국이었던 미국은 인프라가 붕괴되어서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상도시뿐만 아니라 반중력 기술을 이용한 공중도시에서 살게 되며 지구 반대쪽으로 몇 초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자동 운송수단이 있으며 모든 것은 컴퓨터가 시스템을 통해 통제를 하는 초고도 문명사회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일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천국인가요?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곳에서 작동이 되며 이 시스템에 의하여 인류가 생존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받아서 인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가 없어서 은행도 없고 화폐도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갈망과 욕망도 없다고 합니다. 정부와 같은 권력기관도 없다고 하네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은 그 시간에 여가 생활이나 취미에 몰두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연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찾아올까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류는 희망적입니까? 미래 세계를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들은 하나같이 믿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초고도 문명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미래의 모습일까요?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조차도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고 의아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전쟁과 환경 파괴가 끊이지 않는 이 지구에 사는 인류가 비록 그 숫자가 적어진다 할지라도 천국과 같은 이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니까 희망적이지 않나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